자, 이 새 정부에서는요, 재건축 규제 하나, 부장가 상한제부터 손본다. 자, 왜 그러냐? 부장가 상한제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부장가 상한제 때문에 득 보는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어요. 득 보는 사람 누굽니까? 청약하시는 분이에요. 실은 뭡니까? 조합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또 그러면은 부장가 상한제 손본다는 거는 부장가 상한제를 기준을 지금 보시면은 시세의 80%로 형성합니다. 지금 뭐냐면 거의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일반 분양의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사업비가 많아야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을 빨리 하게끔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20년, 30년이 가도록 진행이 되지 않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합원만 좋은 게 아니냐.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재건축이 부장가 상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되면은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더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을 쉽게 말씀드리면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실은 이제 득은 뭐예요? 득 보는 사람이 청약자인데 이 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세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로또로 안겨주는데 로또를 가져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를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80% 선을 가더라도 지금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다. 시세가 그러면은 80% 12억에 분양을 하더라도 3억은 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15억이라는 것도 이 기준이 평균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보통 5억에서 7, 8억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15억짜리 분양을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신 분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합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집값 안정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 정부에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일부에게 로또 청약을 주는 것보다는 사업을 빨리 해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빨리 신규 공급을 많이 늘리자.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 신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이겁니다. 7월 말이 되면은 우리가 그 임대차 3법, 그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에서 이미 살고 있던 분은 2년 갱신을 했던 거죠. 갱신이 끝나면 이제 신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현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손질하겠다. 그리고 2+2+2나 뭐 이런 거는 없다. 못을 박았어요. 확실하게.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원희룡 국토교통 장관도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세금의 혜택을 주는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예 뭐 없애버리거나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보고 그것도 잘 안 먹힐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바로 폐지하는 것은 너무 전 정권에서 했던 거를 무조건 뒤엎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자가 오르는데 대출자 중에 8명이 변동금리다. 고정금리도 이제 5년 동안 고정금리 그 다음에 변동으로 가는 거지만 변동금리는 어쨌든 급하게 지금 고정은 5년까지 잡아놓을 수 있지만 변동금리는 급하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80%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자 부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간 지역은 급하게 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도시는 아무래도 신도시에 다 실거주로 들어가네.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강남에 대출도 안 되는데 30억 뭐 신규 아파트가 30평대가 지금 막 40몇 억 하는데 투자자들이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예, 경기, 인천, 또 서울은 노원구, 도봉구, 뭐 금천구 이런 데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그동안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평수가 작은 것들 강서구 둔촌동에 이런 데 주공 아파트라든지 노원구의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갭 투자하기 아주 좋았죠. 그런 지역들이 영끌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처음부터 집값이 떨어진다면 어디부터 떨어질 것이냐, 경기 외곽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로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논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 또 어쨌든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잡으시는데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시범 아파트가 이제 60층이 되면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재작년 일쯤일 겁니다. 몇 년 전이겠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가서 여의도와 용산에 있는 여의도를 뭐 완전히 전체를 갖다가 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해서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푹 꺼졌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의도도 이런 어떤 그 서부 쪽에서 최고의 어떤 주거지역, 자산가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또 금융의 지역이잖아요. 여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고급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한번 큰 파도가 칠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 파도가 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악재를 만났지만 이 파도가 이제는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시범 아파트의 60층이 바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몇 가지, 이게 이제 그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오늘은 뭐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기존에는 역에서 250m 이내이고 이게 뭐냐면 사업지의 2분의 1 이상이 절반이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이게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한 조건이죠. 역세권 복합개발 고밀주거는 250m 이내에 사업지의 2분의 1 이상 뭐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이런 게 있습니다만 완화는 뭐냐 역세권 거리에서 20%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업지의 50%가 250m 이내에 역세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20%만 역세권에 250m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 활성화로 인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기부 체납을 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250m에 있는 이런 거기에 사업지가 20%만 들어가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이것도 한번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고, 요점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6가지인데 총 중요한 것만. 아파트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계획 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 계획을 유도하겠다. 그동안 35층을 고수했던 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60층 동부이촌동의 뭐 한강변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60층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굉장히 어떤 높이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 49층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면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올라가면 뭐가 혜택입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앞동하고 간격이 가깝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텐데 높이를 더 못 올리면은 옆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이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면. 그러면 옆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바닥 면적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이 많아진다는 거는 동간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동간 간격이 좁다는 것은 저층에 뭐죠? 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일조권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값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층에 비해 떨어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더 높게 올리고 가르다가 이 동간의 간격이 더 넓어지고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하면 고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조망이 좋고 햇빛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또 저층도 뭐 한 5층까지가 햇빛이 안 받다 그러면 한 2층까지만 안 받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단지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용적률은 그대로여도 층수만 올려도 높이만 올릴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갖다가 나머지는 녹지 공간을 높이고, 그러면 뭐 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거기에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높이를 올리면은 바로 여러 가지 이 혜택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